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철입니다. 후보자께서는 현재 지금 의왕시 내손동에 살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어머니께서는 81세시고 안양 비산동에 지금 살고 계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동생 김영미 씨는 어디 살고 계십니까? 지금 어머니 옆 동네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예. 자, 첫 번째 PPT를 보시겠습니다. 이게 어머니 통장인데요. 최근식 어머니께서 개설한 통장으로 보입니다. 오른쪽에 도장은 김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질문이 많으니까 쭉 질문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일괄 답변해 주십시오. 김동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과연 어머니 도장이냐라는 게 의문이 되고요. 이 도장이 관리되는 게 관양동에서 개설을 하고 관리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후보자는 안양에 살고 있지만 어머니는 현재 지금 주소는 성남에 계십니다. 그 성남에서 관양까지 인덕원까지 와서 통장을 관리하고 계시는지 이게 궁금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화면 보시겠습니다. 어머니 통장 입출금 내역을 15년 11에서 17년까지 걸 보면은 동생 김영미 씨가 입금을 하고 어머니가 찾는 형식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직접 이렇게 다 찾으신 것이겠느냐. 그리고 이 포일 지점 의왕 내손동에서 지금 인출을 했다는데 지금 현재 후보자의 집에 가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국민은행 내손동 지점에서 이걸 지금 찾은 것 같습니다. 포일 지점에서. 자, 이 상황에서 이때 지금 15년에서 17년까지는 후보자는 의왕시 내손동에 살고 있지만 어머니께서는 과천 원문동에 살고 계십니다. 과천에서 인덕원까지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통장을 관리를 했을 것이냐라는 것이고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부동산 문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2006년 5월 달에 어머니 명의로 판교의 아파트가 당첨되는데 경쟁률이 매우 치열했습니다. 그 전에 도곡동 렉슬 아파트도 300대 1이고 판교 아파트는 1000대 1이 넘었습니다. 실제 그러나 여기는 거주를 하지 않습니다. 2009년에 아파트가 준공돼서 입주를 하게 되는데 어머니는 이 당시에 과천에 살고 계십니다. 실거주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경제적 여유도 없다고 이미 후보자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돈을 어디서 했겠느냐? 은행에서 8,4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해서 여러 돈으로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금 문제는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보자 본인은 지금 예금이 10억이 넘는다고 지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금 10억 넘는 후보자가 경제력도 없으시고 실거주 목적도 없는 어머니의 명의로 분양받는 것, 실거주 목적이 위배되면은 이건 부동산 실명제 위배됩니다. 그리고 공개된 내용들을 08년에서 11년까지는 어머니 재산은 공개했지만은 12년 이후에는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08년에서 11년까지 재산 공개 상황을 보면은 그 당시 본인께서 후보자께서는 어머니 재산은 몇백만 원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자, 그렇다면은 12년 이후에는 공개를 안 하는데 왜 공개를 안 하실까? 혹시 본인이 부양 안 해서 그런가라고 했는데 지금은 부양 안 하시죠? 지금은 그 여동생이 그렇죠. 생활비를 내드리고 있지만 예. 저희 알겠습니다. 형제가 넷입니다. 예, 예. 같이 공동으로 모시고 그래서 있다고. 직접적인 부양은 안 하고 있었는데도 지금은 어머니 부양 공제를 지금 받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줄줄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판교 아파트에 분양받을 때 분양가가 4억 1천인데 후보자께서는 대출했다, 빌렸다, 임대보증금을 받았다, 자녀 지원을 했다라는데 대출금 1억 3,600이라고 했는데 신안에서 대출받은 근거는 지금까지 통장에서 8,400밖에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 돈은 어디서 받았느냐? 이것도 궁금하고요. 임대보증금 1억 6천을 임대보증금을 받아서 했다라고 하는데 아파트를 분양받기 전인데도 임대보증금을 받는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용증에서도 문제가 있는데 차용증이 석 장이 제출이 됩니다.
그리고 10월 31일에는 임대보증금 일부 반환 충당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자지간에 차용증을 쓴다는 것도 좀 차용증은 채권자가 보관을 하게 마련입니다. 근데 이 채무자가 이것을 차용증이라고 제출해 주면 왜 그랬을까? 그리고 이게 지금 채무를 내가 이렇게 확실하다라고 입증했다 된다면은 그 입증본이 복사본이 사실이라는 것을 원본필 도장을 하든지 간인을 하든지 뭘 해야 될 텐데 그런 흔적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차용증이라는 게 원래 채무자가 이게 가지게 마련인데 이게 지금 차용증에다가 지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를 지금 차용증에다가 기재를 했는데 왜 기재를 했을까? 일반적인 차용할 때 돈 빌릴 때는 내가 어디에 쓰겠다. 그럼 빌린 사람 많은데 왜 용도를 썼을까라는 것이고 이 석장 중에서 딱 2장에만 나오고 한 장에는 용도가 안 나옵니다. 그건 또 차용하면 왜 날까라는 것이고 그리고 임대보증금 일부 반환 충당력이라고 나오는데 10월 31일 날 보증금 그 전에 이미 보름 전에 14일 날 월세 주고 월세 5천을 월세를 임대 보증금을 이미 5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보증금을 반환하는 용이다.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됩니다. 자, 그랬다면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안 받고 방을 빼준다? 이것도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 다음 들어온 사람의 보증금을 받아서 그 돈을 받고 나가는 것이 상례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점들에 대해서 의문점들이 참 많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예,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심재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서대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우선 참고로 그 저희 형제가 넷이 있는데 그 중에 셋이 돌림자를 동자를 씁니다. 셋이 같은 김동하는 돌림자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일찍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형제들이 어머니를 모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쭉 같이 이제 이렇게 그 힘을 모아 왔었죠. 도장도 그 자식들 간에 그 같은 자를 쓰는 김동자 도장을 쓰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연세가 82인데 저희 어머니는 무학입니다. 글자를 잘 못 읽으십니다. 그리고 그 눈이 굉장히 어두우세요. 그래서 저와 저희 막내가 늘 어머니 옆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아까 인도건과 그 과천시 얘기를 하셨는데 차로 불과 5분 거리입니다. 항상 적어도 일주일에 아마 한 번, 두 번 이상 저희 처와 저희 여동생이 어머니를 만나고 모든 그 은행을 같이 가고 목욕도 같이 가고 늘 밥을 먹습니다. 그런 건으로 인해서 저희 집사람과 저희 아내와 저희 여동생이 늘 어머니와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도장 문제는 그렇고요. 관양동 문제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저 판교 아파트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1000대1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에 그 분당에 거주를 하셨기 때문에 1000대1은 아마 일반 분양이었을 거고 아마 분당 쪽은 그보다는 훨씬 낮았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금이 10억인데 어머니에게 빌린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보신 것처럼 그렇게 보실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저도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이해가 됩니다만 우선은 예금돼 있는 만기 그 전에 이제 소외가 있을 때 빌린 점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것보다는 저희가 어머니가 갖고 있는 돈을 그 빌려서 그 이자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조금 좀 여유 있게 용돈을 드리는 개념으로 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자 쪽으로 드리는 것 외에 플러스해서 또 만날 때마다 이렇게 자주 용돈을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 저도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제기하셔서 이거를 이렇게 할 게 아닌가 보다 하는 생각을 지금은 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자연스럽게 어머니에게 그 통장으로 돈을 보내드리고 또 만날 때도 용돈을 드리고 하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차용증 문제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모자와 그 모녀간의 뭐 차용증이 글쎄요 별로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24년 동안 공직자로서 재산 등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산 문제에 있어서 제가 조금 더 빈틈없이 하기 위한
약간의 결벽증이 있습니다. 아까 차용증을 왜 본인이 갖고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사본이었고요. 어머니께서 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필요 없다고 하시는데 일부러 만들어서 드렸고 심지어는 빌릴 때 용도까지도 제가 일부러 써놨습니다. 나중에 제가 쭉 재산 등록을 24년 해왔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또 기록을 해놔야겠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 12년 이후 고지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오랫동안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어머니가 혼자 되신 지 50년이 되셨습니다. 오랫동안 모시다가 제가 공직생활 하면서 외국 생활을 3번 정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공부할 때, 또 월드뱅크 근무할 때. 그럴 때 저희 동생들이 제가 외국 가 있을 때 이렇게 모시곤 하곤 했었지요. 그래서가 분당에 계실 적에는 저희 남동생이 쭉 살면서 모셨고요. 그 이후는 여동생이 모셨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요번에 이제 그 어머니 재산 그 등록을 고지 거부한 것은 이번에 한 것이 아니고 이미 제가 예산실장 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미 여동생이 매월 고정급으로 생활비를 드렸고 물론 저나 다른 동생들도 같이 이제 그 용돈 겸 생활비를 드렸습니다만 여동생이 고정적으로 통장에 드렸기 때문에 공시자윤리법에 의해서 일정한 금액 아마 제 기억으로 한 7, 80만 원 되는 거 기억을 합니다만 넘으면은 고지 거부를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어머니 연세는 높고 하시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제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이번에도 그냥 그 같이 다 신고를 할까 그랬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여러 가지 좀 답답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다음에 그 심의원이 여쭤보신 것 중에 이 실거주 문제 얘기를 하셨는데요. 판교에 사실 적에 분양받을 적에 동생이 남동생이 같이 살면서 남동생이 공인 중개사 자격증도 있고 부산업 쪽에 제법 밝은 또 그저 일을 한때도 한 적도 있습니다. 동생이 이제 권고를 해서 했는데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과 또 그 전세 보증금은 제 기억으로는 입주하실 적에 그 잔금 내면서 전세 계약 같이 하면서 받았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잔금 낼 적에 이제 그 보증금 받아가지고 충당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 34평 집에 우선 대출이 있기 때문에 또 임대보증금을 같이 하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 살 형편이 못 되셨고요. 또 혼자 사시기에 넓어서 나중에 그 남동생에는 누가 여유가 되면 그 전세보증금을 좀 하는 돈을 좀 내면서 같이 살까 하는 생각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랬던 것이고요. 또 여쭤보신 것 중에 5천만 원 반환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이렇습니다. 그 전에 렉슬 아파트가 그 아파트가 저희 아내가 이제 분양을 받은 아파트인데 18평짜리입니다. 그게 저희 가족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주거용 공간입니다. 18평짜리 아파트에 그 분양을 받았는데 저희 가족이 넷이고 또 나중에 저희 이제 큰애가 힘들 때가 있어서 저희가 그 18평짜리 앞에서 살림편이 못 됐기 때문에 이제 넓은 데로 이제 이렇게 그 전세를 살았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처음에 제 기억으로 그 도곡 렉슬 아파트를 전세를 줬다가 나중에 월세를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최근에 보증금 1억에 월세 200인가를 하다가 세입자가 보증금을 내려달라고 해가지고 해서 새로운 세입자가 보증금을 5천만 원으로 보증금이 인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천만 원을 돌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때 소외되는 돈입니다. 어쨌거나 돌이켜 보니까 제가 23, 4년 동안을 서기관 때부터 재산 등록 처음 생길 때부터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약간의 결벽증 비슷하게 해서 1,000원 단위 이상이 공직자 재산 등록 신고의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호도 이 의혹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려고 애를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판교집 도곡 렉슬 집사람이 저희 처가 분양받을 적에도 제가 그때 미국에 있으면서 집사람이 부업을 했었습니다. 그때 받은 소득을 제 재산 등록 신고서에 보면은
제 예금 어디에, 그때는 이제 미국에 있었으니까 여기에 얼마는 집사람이 미국에서 번 돈 이렇게까지 기재할 정도로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 차입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건이 있는데 그 중에 저희 처가 빌린 돈 5천만 원은 이게 뭘로 받으냐는 얘기를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시민도 말씀하셨는데 5천만 원은 집사람이 통장으로 받았고요. 8천만 원은 처음에 8천만 원 빌렸던 아직 8,500 됐습니다만은 8천만 원은 저희가 한림 아파트에 저희 식구가 살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큰애가 굉장히 힘든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공간도 공간이지만 이 무균실 비슷한 그런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완전히 집을 소독을 해가지고 그래서 조금 넓은 집으로 이사 가기 위해서 제가 운중동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게 제 기억으로 48평인가요? 이랬던 걸로 기억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2억 8천에서 5억 천 전세로 옮겨가다 보니까 돈이 부족을 해서 어머니께 그때 8천을 빌린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돈은 어머니께로부터 받을 전세금 2억 8천 플러스 8천에서 3억 4천쯤인가요? 수표를 받았습니다. 수표를 받아서 그날 운중동 전세 잔금 치는 날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빌린 돈의 증거라고 할까요? 하는 측면에서 5천만 원은 통장으로 입금이 돼 있고요. 8천만 원은 수표로서 수교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차입했던 4천만 원은 두 번에 빌려서 차입을 했습니다. 다만 차입증을 두 번째 빌릴 때 같이 써드린 것이지요. 그것은 제가 9평짜리 오피스를 분양받으면서 그것은 제가 퇴직 후에 제가 서재겸 사무실 쓰려는 용도로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때 지금까지 한 8천 정도 들어간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1차 중도금 2천만 원, 2차 중도금 2천만 원에 대한 차용입니다. 두 번째 것은 통장으로 제가 받았고요. 첫 번째 것은 통장으로 받지 않고 아마 제가 현금 내지 이렇게 소액의 걸 이렇게 쪼개서 받은 걸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차입증은 이제 두 번째에 중도금을 줄 때에는 아마 금년 2월로 기억하는데 같이 써드렸죠. 그것도 역시 어머니께서 필요 없다고 하시는데 제가 그동안 공직생활에서 해왔던 그런 재산 관리에 대한 습관상 정확하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했던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철입니다. 후보자께서는 현재 지금 의왕시 내손동에 살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어머니께서는 81세시고 안양 비산동에 지금 살고 계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동생 김영미 씨는 어디 살고 계십니까? 지금 어머니 옆 동네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예. 자, 첫 번째 PPT를 보시겠습니다. 이게 어머니 통장인데요. 최근식 어머니께서 개설한 통장으로 보입니다. 오른쪽에 도장은 김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질문이 많으니까 쭉 질문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일괄 답변해 주십시오. 김동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과연 어머니 도장이냐라는 게 의문이 되고요. 이 도장이 관리되는 게 관양동에서 개설을 하고 관리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후보자는 안양에 살고 있지만 어머니는 현재 지금 주소는 성남에 계십니다. 그 성남에서 관양까지 인덕원까지 와서 통장을 관리하고 계시는지 이게 궁금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화면 보시겠습니다. 어머니 통장 입출금 내역을 15년 11에서 17년까지 걸 보면은 동생 김영미 씨가 입금을 하고 자, 후보자 본인은 지금 예금이 10억이 넘는다고 지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금 10억 넘는 후보자가 경제력도 없으시고 실거주 목적도 없는 어머니의 명의로 분양받는 것, 실거주 목적이 위배되면은 이건 부동산 실명제 위배됩니다. 그리고 공개된 내용들을 08년에서 11년까지는 어머니 재산은 공개했지만은 12년 이후에는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08년에서 11년까지 재산 공개 상황을 보면은 그 당시 본인께서 후보자께서는 어머니 재산은 몇백만 원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자 그렇다면은 12년 이후에는 공개를 안 하는데 왜 공개를 안 하실까? 혹시 본인이 부양 안 해서 그런가라고 했는데 지금은 부양 안 하시죠? 지금은 그 여동생이 그렇죠. 생활비를 대드리고 있지만 예. 저희 알겠습니다. 형제가 넷입니다. 예, 예. 같이 공동으로 모시고 그래서 있다고. 직접적인 부양은 안 하고 있었는데도 지금은 어머니 부양 공제를 지금 받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줄줄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판교 아파트에 분양받을 때 분양가가 4억 1천인데 후보자께서는 대출했다, 빌렸다, 임대보증금을 받았다, 자녀 지원을 했다라는데 대출금 1억 3,600이라고 했는데 신안에서 어머니가 찾는 형식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직접 이렇게 다 찾으신 것이겠느냐. 그리고 이 포일 지점 의왕 내손동에서 지금 인출을 했다는데 지금 현재 후보자의 집에 가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국민은행 내손동 지점에서 이걸 지금 찾은 것 같습니다. 포일 지점에서. 자, 이 상황에서 이때 지금 15년에서 17년까지는 후보자는 의왕시 내손동에 살고 있지만 어머니께서는 과천 원문동에 살고 계십니다. 과천에서 인덕원까지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통장을 관리를 했을 것이냐라는 것이고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부동산 문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2006년 5월 달에 어머니 명의로 판교의 아파트가 당첨되는데 경쟁률이 매우 치열했습니다. 그 전에 도곡동 렉슬 아파트도 300대 1이고 판교 아파트는 1000대 1이 넘었습니다. 실제 그러나 여기는 거주를 하지 않습니다. 2009년에 아파트가 준공돼서 입주를 하게 되는데 어머니는 이 당시에 과천에 살고 계십니다. 실거주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경제적 여유도 없다고 이미 후보자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돈을 어디서 했겠느냐? 은행에서 8,4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해서 여러 돈으로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금 문제는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출받은 근거는 지금까지 통장에서 8,400밖에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 돈은 어디서 받았느냐? 이것도 궁금하고요. 임대보증금 1억 6천을 임대보증금을 받아서 했다라고 하는데 아파트를 분양받기 전인데도 임대보증금을 받는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용증에서도 문제가 있는데 차용증이 석 장이 제출이 됩니다. 그리고 10월 31일에는 임대보증금 일부 반환 충당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자지간에 차용증을 쓴다는 것도 좀 차용증은 채권자가 보관을 하게 마련입니다. 근데 이 채무자가 이것을 차용증이라고 제출해 주면 왜 그랬을까? 그리고 이게 지금 채무를 내가 이렇게 확실하다라고 입증했다 된다면은 그 입증본이 복사본이 사실이라는 것을 원본필 도장을 하든지 간인을 하든지 뭘 해야 될 텐데 그런 흔적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차용증이라는 게 원래 채무자가 이게 가지게 마련인데 이게 지금 차용증에다가 지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를 지금 차용증에다가 기재를 했는데 왜 기재를 했을까? 일반적인 차용할 때 돈 빌릴 때는 내가 어디에 쓰겠다. 좀 빌린 사람 많은데 왜 용도를 썼을까라는 것이고 이 석장 중에서 딱 2장에만 나오고 한 장에는 용도가 안 나옵니다. 그건 또 차이는 왜 날까라는 것이고 그리고 임대보증금 일부 반환 충당력이라고 나오는데 10월 31일 날 보증금 그 전에 이미 보름 전에 14일 날 월세 주고 월세 5천을 월세를 임대보증금을 이미 5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보증금을 반환하는 용이다.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됩니다. 자, 그랬다면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안 받고 방을 빼준다? 이것도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 다음 들어온 사람의 보증금을 받아서 그 돈을 받고 나가는 것이 상례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점들에 대해서 의문점들이 참 많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예.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심재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서대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우선 참고로 그 저희 형제가 넷이 있는데 그 중에 셋이 돌림자를 동자를 씁니다.
셋이 같은 김동하는 돌림자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형제들이 어머니를 모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쭉 같이 이제 이렇게 힘을 모아 왔었죠. 도장도